자, 이번 강좌에서는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애트리뷰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트리뷰트,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변수 혹은 필드라고도 하죠. 이 변수나 메소드 등 그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모든 것을 그 클래스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즉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이러한 애트리뷰트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을 기준으로 하면은 모듈 내에 선언된 클래스나 함수도 그 모듈의 애트리뷰트가 됩니다. 이 기준이 더 확장돼서 패키지로 가면 모듈도 패키지의 애트리뷰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애트리뷰트에 한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 속성은 클래스 애트리뷰트죠. 클래스 속성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는 해당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즉 이 클래스 속성은 그 클래스를 호출하면서 생성되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즉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소드 등 그 모든 것은 그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스턴스 속성은 즉 인스턴스 애트리뷰트는 해당 인스턴스만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클래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스턴스 속성들은 프로그램의 실행 도중에 또 동적으로 추가될 수도 있고 혹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관리하는 그 함수들을 파이썬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것들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그 인스턴스 객체로부터 요 name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을 읽어내는 거죠. 액세스하는 거가 getAttR이라는 거고, setAttR은 그 obj라는 객체로부터 객체의 name이라는 속성을 가진데 값을 value로 세팅한 그런 속성 관리 함수예요. 그래서 get과 아까 우리가 전 강의에서 했었던 그 get 메소드 혹은 set 메소드처럼 요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읽어내고 애트리뷰트를 설정하는 그런 메소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성을 지울 수도 있어요. delete attribute. 어떤 인스턴스의 그 이름이라는 속성, name이라는 속성을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has attribute라는 거는 객체 obj가 속성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name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게 되면 true를 리턴해주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애트리뷰트와 인스턴스 애트리뷰트는 그 이제 스코프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클래스 애트리뷰트는 그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다 액세스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스턴스에 이제 소유되는 애트리뷰트들은 그 인스턴스만 가지고 있고 그 인스턴스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속성의 특징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 간단한 클래스 테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클래스는 설명문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샘플 클래스 테스트라는 설명문만 가지고 있고 메소드나 변수가 전혀 없는 클래스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좀 알겠지만 요 dig이라는 더블 언더바 내장 함수 dig이라는 속성, 이건 우리가 아까 이 독이라는 속성 변수가 있는 것처럼 dig이라는 속성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 그거는 클래스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은 요 dig이라는 속성 변수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고 그 형태는 딕셔너리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dict라는 걸로 이름을 줘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관리하는 함수들의 쓰임새를 한번 보죠.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호출하면서 A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테스트는 그 아까처럼 전번에 그 객체 생성, 인스턴스 생성하는 것처럼 new와 init와 또 그다음에 슈퍼 클래스 콜 함수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b라는 여기서 이제 a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b라는 인스턴스가 그 테스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요 테스트는 지금 요 샘플 클래스 테스트라는 그 다큐멘트만 다 가지고 있겠죠. 현재 나머지는 다 패스해 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a라는 인스턴스에 인스트 a 애트리뷰트를 하나, 애트리뷰트 속성을 하나 만드는 거죠. 애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k라는 걸로 집어넣어 주고, 그래서 a.dict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찍습니다. 즉 인스트 a 애트리뷰트 k, 나머지는 안 찍어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딕트를 찍었죠. 즉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속성들, 이것들을 찍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모듈 네임, 모듈은 메인이다. 그 다음에 독트는 샘플 클래스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독이라는 그 속성 변수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딕트는 이제 뭐 여긴 이제 뭐 그 애트리뷰트 객체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테스트라는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테스트 갖고 액세스하니까.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 애트리뷰트의 name이라는 걸 a로 세팅해주고 애트리뷰트 밸류를 하나 또 만들어서 10을 세팅해주니까, 그리고 나서 딕트를 찍어보면은 두 앞에서 똑같이 찍고 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딕셔너리 타입의 그 name이라는 곳에 a, 그 다음에 그 value에는 10, 이게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이렇게 요 뒤에는 이제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이렇게 추가되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의 속성,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추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객체 두 개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애트리뷰트 추가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애트리뷰트를 요 a라는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애트리뷰트 인스트 a attr 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찍어보면 이렇게 요는 이제 앞에 거 다 뿌리고 인스턴스의 애트리뷰트만 찍어줘요. 요거는 현재 만들어진 게 요거 하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a.name을 찍어봐라 그러면은 a.name은 요거 그대로 찍습니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a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b 객체, b 인스턴스에 inst b8 애트리뷰트를 20으로 세팅하면 여기는 이제 inst b의 attr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요게 20으로 이제 설정이 되죠. 그래서 프린트 b의 딕트를 찍으면은 얘는 20, 요게 찍어집니다. 그래서 b의 딕트를 찍은 거죠. 그 다음에 b.name을 하면 지금 요거는 저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모든 게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요 name은 그대로 a를 찍어주고 value도 10을 찍어주고 b에 대한 value도 10을 다 찍어주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서 속성들, 클래스 속성이죠. name과 value는 인스턴스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a나 b나 다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test.inst.a.b, 즉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의 애트리뷰트를 액세스하려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와버려요. 이게 오류가 나온 게 테스트 클래스가 has no attribute inst a attribute. 즉 요거는 inst a 애트리뷰트는 a라는 인스턴스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애트리뷰트예요. 물론 이것도 오류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클래스 애트리뷰트고 요 inst a 애트리뷰트나 inst b 애트리뷰트는 인스턴스 애트리뷰트예요.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의 그 관리하는 함수, 클래스 속성들을 관리하는 함수들의 쓰임새, 이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앞선 예제처럼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간단한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얘는 변수 value라는 것만 하나 딱 가지고 있는, 즉 클래스 애트리뷰트로서 value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has 애트리뷰트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렇게 has 애트리뷰트 테스트라는 클래스 객체가 value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찍어보면은 true로 찍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value.
그 다음에 그 get attribute 하면 테스트 클래스의 get attribute value의 값을 좀 찍어주라 하니까 10을 찍죠. 이렇게 10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라는 클래스에다가 클래스 객체 그 속성 and name을 하나 만들면서 A로 설정해주라. 이제 이랬죠. 자, 이렇게 이거 한 다음에 그 test.dict를 프린트 해주면은 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모든 속성들을 다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뚝딱 찍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name이 A다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됐죠. 이렇게 애트리뷰트가 하나 더 추가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인스턴스 테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테스트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value 10이 있었죠. 그 다음에 name에 요게 하나 추가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요 테스트라는 인스턴스 객체에 이제 데이터라는 애트리뷰트를 하나 넣어서 이걸 20으로 세팅해주라 하고 했죠. 그래서 그 get 애트리뷰트 해가지고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해서 데이터 애트리뷰트가 얼마냐고 이제 프린트 해달라 그랬더니만 20을 찍어주죠. 이렇게 20을 찍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테스트 인스턴스 테스트의 속성을 다 보여주라 했더니만 이렇게 데이터는 20 이렇게 찍어주죠.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인스턴스에는 데이터라는 걸로 해서 20이라는 데이터 애트리뷰트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라는 인스턴스의 데이터 애트리뷰트를 지워라, 삭제해주라 이제 한 거죠. 요거 이제 딜리트하고 나면은 그 딜리트하고 나서 요거 이제 프린트를 들어가면 요 테스트 인스턴스가 데이터라는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true면 이걸 찍어주고 테스트 인스턴스에서 데이터 애트리뷰트를 찍어주고 얻어가지고 그게 없다면 그 인스턴스가 그거 갖고 있지 않다고 찍어도 지금 없겠죠. 딜리트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찍죠. 인스턴스 does not have attribute data. 이게 딜리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has attribute, get attribute, set attribute, delete attribute. 이제 이것의 사용하는 개념을 알겠죠? 자, 이번에는 그 클래스에 선언되는 중요한 속성인 지금 이제 애트리뷰트 중에서 이제 그 변수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메소드도 애트리뷰트예요. 클래스에. 그러면 이제 이런 중요한 속성인 메소드에 관해서 한번 요약하죠. 클래스에 선언된 메소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클래스에 선언되는 메소드 세 개가 뭐냐면 이 클래스 메소드와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인스턴스 메소드를 제외한 이 클래스 메소드나 이 스태틱 메소드, 얘네들은 요 꼴뱅이 @마크를 사용하는 이게 데코레이터라고 그랬죠. 이 데코레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구별해 줘야 합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는 여기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인스턴스 메소드가 선언되고 특별히 클래스 메소드나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선언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라든지 스태틱 메소드라는 그 데코레이터를 그 함수 메소드 앞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호출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처럼 여기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클래스 메소드가 정의될 때는 우리가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항상 매개 변수로서 첫 번째 매개 변수로서 셀프를 집어넣지만 클래스 메소드에서는 그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는 CLS라는 이제 인수를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는 항상 첫 번째 인수가 CLS라는 걸로 선언돼야 돼요. 이 클래스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제 강의 파이썬 유튜브 채널인 mpschool 23에서 46번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정적 메소드 또한 저희 유튜브 채널에 파이썬 47강을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적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라는 데코레이터를
선언해서 정의되고요. 해당 클래스 및 그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는 항상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액세스가 돼야 되지만 정적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액세스 해도 좋고 인스턴스를 통해서 액세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클래스나 인스턴스가 다 공유하는 그 메소드가 정적 메소드예요. 그래서 정적 메소드는 굳이 그 클래스 내부에 선언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메소드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정적 메소드는 셀프나 CLS라는 그 인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함수 선언하듯이 그 필요한 인수만 기술해 주면 돼요. 셀프나 CLS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인스턴스 메소드는 각 인스턴스에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메소드인데 인스턴스 이름을 사용해서 호출되고 항상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클래스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가 인수 셀프를 사용해서 정의되는 반면에 클래스 메소드는 보여준 바와 같이 CLS, 인수로 CLS를 사용합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이제 클래스 A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애트리뷰트 데이터를 제로로 해주고 클래스 애트리뷰트죠. 여기서 이제 요 define class CLS increment 요 함수를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로 선언하겠다. 그래서 이 클래스 메소드 보면 앞에 항상 CLS라는 걸 인수로 갖게 되죠. 그리고 얘는 무슨 짓 하냐면 요 클래스 데이터를 하나 요 밸류하고 더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리턴하면서 요 클래스 객체를 리턴합니다. 즉 클래스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값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출력하면서 요거랑 같이 튜플로서 리턴해 주죠. 자, 그다음에 요 인스턴스 이제 요건 인스턴스 메소드죠.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셀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self.data 인스턴스에 있는 데이터를 요 밸류하고 더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요 클래스 변수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인스턴스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설정이 안 되면은 클래스 거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스트링 해주는 거고. 자, 여기서 a.data를 찍어라. 그럼 클래스의 데이터를 지금 제로를 찍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갖고 액세스 된다고 그랬죠. 클래스 메소드는. 그래서 CLS INCR 해가지고 50 해주면 이 밸류가 50으로 들어가서 그 원래 값에다가 50을 더한 값으로 a.data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얘는 50으로 업데이트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A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하나, A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A라는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현재로서 그 지금까지로 보면은 50B 세팅됐겠죠. 자, 그리고 그 A를 찍어보면은 요 현재 값은 해가지고 이제 50이 찍힐 텐데 a.data를 0으로 세팅합니다. 즉 인스턴스 애트리뷰트 데이터를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인스턴스의 이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합니다. 로컬 이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새로 만들죠. 그래서 이 값을 제로로 세팅시킵니다. 얘는 50이 돼버리고. 그래서 요걸 A로 세팅한 다음에 dict 인스턴스에 dict를 하면은 데이터는 제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죠. inst incr 하고 100 하면은 얘는 인스턴스에 지금 제로로 세팅됐죠. 요걸 그 50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인스턴스에 있는 애트리뷰트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100 한 다음에는 100에다 제로도 아니고 100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a.data를 찍으면 얘는 50을 찍어요. 즉 뭐냐면 이 데이터는 그 클래스 애트리뷰트고 얘는 인스턴스 애트리뷰트예요. 같은 이름이지만 그 읽기만 할 때는 그냥 클래스 걸 읽어 오지만 만약 값을 바꾸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인스턴스에 속한 인스턴스만 소유하는 데이터 요 애트리뷰트로 하나 생성되면서 값이 설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요 인스턴스 애트리뷰트와 데이터와
클래스 데이터,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정적 메소드를 한번 보죠. 이제 똑같은데 이제 정적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스태틱 메소드를 선언하고 얘는 이제 잉크 INCL인데 얘는 셀프도 없고 CLS도 없죠. 얘는 그냥 일반 함수 선언하듯이 선언하면 돼요. 그리고 이 스태틱 메소드는 인스턴스도 그대로 유지하면 쓸 수 있고 클래스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A라는 게 있고 이제 여기서 A.데이터를 찍으면 초기니까 0을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시켜놓으니까 2를 찍겠죠. 하나 요 밸류가 데이터가 하나 증가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인크리먼트 또 10을 해버리면은 10이 증가돼요. 11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를 하나 만들고 또 B를 하나 만들죠. B를 만들어서 A.데이터를 찍으면은 똑같이 11을 찍어요. 이때 요 인스턴스 메소드 INCR이라든지 INCR 다 얘 거예요.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스턴스에서 INCR을 부르면 50을 해주면은 원래 있던 11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건 요 데이터 값을 바꾸지만 얘는 클래스 변수에서 그 바꾸기 때문에 원래 있던 11이 61로 바뀌죠. 그래서 61이 나와요. 그 다음에 B를 호출해가지고 데이터를 찍어보면 그 값이 그대로 한 군데 있는 게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B 객체에서 50을 증가시켜면 110일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클래스 변수를 사용해서 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해버리면 요게 이제 121로 바뀌겠죠. 근데 요게 다 똑같이 요 클래스 객체에서도 바뀌고 인스턴스에서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세 개를 다 찍어 보면은 이렇게 다 121 요 세 개를 다 찍어 버립니다. 알겠죠? 자, 이제 클래스 간의 상속에 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객체 지향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에요. 다수의 클래스들이 가져야 하는 공통적 속성을 제각기 클래스에 넣어가지고 구성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속성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 공통적 속성을 별도의 클래스에 모아놓고 다른 다수의 클래스들이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기의 속성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클래스 간 속성 공유 기술이에요. 상속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도 어떤 메소드를 집어넣고 메소드를 쓰고 클래스 A에도 보다 클래스 B에도 메소드가 필요하고 클래스 C에도 어떤 메소드, 동일한 메소드가 필요하다. 그럼 굳이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에다 똑같은 메소드를 구성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특정한 클래스, M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M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는 얘를 다 상속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M이라는 메소드, 이게 상속시켜 버리면 이 M이라는 메소드는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습니다. 내 것처럼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상속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파이썬 46 여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결국 이런 클래스 간의 상속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그다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중복 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의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죠. 그래서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소괄호를 치고 여기에다가 상속받을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상속하는 클래스 얘죠. 얘를 슈퍼 클래스라고 그러고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 얘는 서브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X라는 클래스에 또 Y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Y라는 클래스가 X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X를 상속받았다 Y가.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꾸로 표시를 해줘요.
자, 그래서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간에는 is어 관계라는 게 성립하고 있어요. 즉 서브 클래스 is어 슈퍼 클래스, 이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이다 라는 게 성립되어 있다. 즉 부분 집합 관계죠. 근데 거꾸로 슈퍼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 is어 서브 클래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뭔 얘기 알죠? 그 다음에 이런 상속은 다단계의 계층적 상속도 가능해요. 즉 이렇게 어떤 그 쉐이프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쉐이프라는 클래스가 뭐 센터 포지션, 컬러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고, 이런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메소드 애트리뷰트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이 쉐이프를 상속받아서 다이아메트라는 지름이라는 애트리뷰트,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이것들이 다 또 자기 거예요. 서클 거예요. 이런 센터 포지션, 컬러, 앵글, 쉐이프, 무브, 로테이트 요것도 다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우를 또 정의 내렸죠. 요런 걸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그래요. 메소드 재정이라고 그러죠.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는 또 서클을 상속받았죠. 하이트와 드로우를 또 가지고, 이 하이트는 자기 거고 얘 실린더는 다이아메터도 쓸 수 있고 이거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그 아까 조금 얘기했지, 좀 전에 얘기했던 요 다단계 계층적 상속이 가능하다. 즉 요 실린더라는 클래스는 서클 클래스, 그 다음에 쉐이프 클래스 것도 다 자기 거로 가져올 수 있다. 공유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산자 오버로딩, 파이썬이 지원하는 연산자 오버로딩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이게 이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건데, 그 앞에 강의에서 그 상속에서 설명한 바 같이 그 파이썬 46 그 너튜브 채널을 좀 자세한 사항은 그걸 참조해 보시고요. 그 상속에서 설명한 바 같이 파이썬은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지원하지만 메소드 오버로딩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러나 파이썬은 연산자 오버로딩은 자체 함수를 사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산자 오버로딩은 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